복잡성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아기, 시계, 그리고 바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기가 가장 복잡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바로 그 행동이 미래에 어떤 가능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의 순수함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행동은 결코 단순하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커피와 우유의 혼합을 통해 복잡성을 더욱 깊게 탐구할 수 있습니다. 초기 상태에서는 질서가 느껴지지만 두 가지가 혼합된 후에는 최대 엔트로피 상태로 옮겨가면서 복잡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두 상태 사이의 역동성이 우리에게 복잡성의 본질을 암시합니다. 또한 우주도 질서와 무질서의 중간 상태에서 복잡성을 형성합니다. 우주의 진화 과정 동안 에너지와 물질은 다양한 밀도로 분포하게 되고 결국 별과 생명의 탄생이라는 경이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주는 정말 복잡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적 복잡성은 어떻게 측정될 수 있을까요? 그래프나 네트워크와 같은 다양한 개념들이 존재하지만 각각의 방법들은 고유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지는 여전히 뜨거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연결된 네트워크와 완전히 연결된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네트워크 모두 복잡하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잡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잡성은 중간 영역에 존재하며 이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복잡한 시스템의 한 가지 일반적인 특징은 예측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많은 이머전트 프로퍼티즈를 가지고 있어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도전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물질의 전도성은 복잡한 시스템의 이머전트 특성을 보여주는 간단한 예입니다. 전도성은 전자가 얼마나 쉽게 이동하는지를 나타내며 이는 기본 입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물리적 성질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복잡한 시스템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혼돈의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에서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예측이 어려워지는 환경에서 복잡성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경계를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진화입니다. 복잡한 시스템은 스스로 학습하고 적응하며 조직화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됩니다. 이러한 피드백 메커니즘이 복잡성의 주요 성장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시스템의 진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립 이론은 객체의 복잡성을 측정하는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짧은 경로를 찾고 더 큰 것을 조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더 작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이는 객체 간의 관계를 맥락적으로 이해하게 해줍니다. 기능 정보 개념은 시스템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복잡성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복잡성을 이해하는 한 가지 측면을 조명하지만 기능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결국 현재 과학에서 가장 큰 도전은 복잡성을 정량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새로운 자연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선진적 연구는 미래의 과학적 발견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